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2019년 지방직 건축 구조 부분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 부분은 지방직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네. 자, 이번에 이제 구조역학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한 2문제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자, 상대적인 우리가 이제 느끼는 자, 체감의 난이도는 조금 높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체감 난이도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봤을 때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했던 난이도다. 그래서 기본형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심도 깊은 내용을 몰라도 점수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는 자, 수준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잘 안 넘어가네, 그죠? 네, 잘 넘어갔습니다. 네. 자, 처음에 넘기기가 좀 쉽지 않죠? 한 번만 넘기면 이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자, 1번 문제 보면 지붕 하라중을 제외한 등분포 하라중의 저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고요. 건축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이해 과목인데, 자,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암기 과목입니다. 근데 포인트로 암기해둘 게 몇 개 있죠. 자, 1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그라미 보면 부지의 영향 면적 2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본 등분포 하라 중에 하라중 저감 계수를 곱하여 저감할 수 있다. 자, 요거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26제곱미터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36제곱미터죠. 자, 이번에 이제 지방직하고 서울시 같이 시험을 봤는데 자, 이 문제. 자, 여기 나와 있던 요 지문이 자, 우리가 서울시 쪽에서는 이 4번 쪽에서 이제 답이 나왔었어요. 이 5kN을 바꾸고 다른 걸로 나와서 답이었고, 지방직에서는 자, 요게 부지의 영향 면적 갖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부지의 영향 면적이 25제곱미터가 아니고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본 등분포 하라 중에 하중 저감 계수를 곱하여 저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자, 점수를 주는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그죠? 자, 적설 하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고, 1번. 자, 기본 적설 하중,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은 재형 기간 5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50년이 아니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그죠? 50년이라고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죠? 몇 년이에요? 자, 100년이죠. 100년.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최소 지상 적설하중 0.5kN/m제곱. 어떨 때는 2번 지문에 0.5를 바꿔서 이제 문제 출제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3번과 4번은 자, 바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것도 역시 기본형 문제였고요. 자, 3번 문제도 역시 기본형 문제였습니다. 네. 자, 콘크리트 구조의 사용성 설계 기준에 대한, 즉 사용성이라고 하는 건 뭐 처짐, 진동 이런 것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성 검토는 균열, 처짐, 피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2번. 특별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구조는 적절한 방법으로 균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 수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허용 균열폭을 설정하여 검토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미관이 중요한 구조는 미관상의 허용 균열폭을 설정하여 균열을 검토할 수 있다. 오케이고요. 4번. 자, 요 지문이 틀렸는데요. 균열 제어를 위한 철근은 필요로 하는 부재 단면의 주변에 분산시켜 배치해야 하고 맞죠? 맞고요. 이 경우 철근의 지름과 간격을 가능한 어떻게 작게 해줘야겠죠. 그래 작게 해줘야 균열 폭도 작게 될 거니까요. 그죠? 균열 폭이 중요합니다. 균열의 개수보다는 균열 폭의 자, 크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한 어떻게 작게 해서 균열 폭을 줄여주는 것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기본형 문제였고요. 자, 역시 4번도 기본형 문제입니다. 자, 철콘크리트 공사에서 각 날짜에 친, 즉 타설한 각 등급의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실효 채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하루에 1회 이상 맞고요. 2번, 253제곱미터당 1회 이상? 253제곱미터면은 우리가 레미콘 하나에 6세제곱미터 정도 봅니다.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6루베라고 보통 얘기해요. 루베. 6세제곱미터 보면 자, 몇 대예요? 40대가 넘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강도 시험용으로는 옳지 않고요. 얼마마다 한 번씩 하냐면 100세제곱미터당 1회를 진행을 하죠. 네, 1회.
자, 요게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4번도 여러분들 다음번 시험, 다다음번 시험에 3번, 4번에 대한 자, 지문이 바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자,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역학 문제가 나왔고요. 네, 그림과 같이 내민보의 등변 분포 하중, 즉 삼각형 형태 하중이 작용할 경우 B점에서 발생하는 휘 모멘트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공무원, 구조역학 같은 경우는 간단히 아이디어를 갖고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아이디어 생각하면 상당히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모멘트도를 잠깐 보면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모멘트는 이쪽 B점에서는 자, 부모멘트가 걸린다라고 보고, 자, 그래서 친절하게 보기 위해서는 전부 다 부모멘트로 자,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부모멘트 부분. 자, 그러면 여기서 내민보의 특성상 여기서 딱 끊고 여기를 캔틀레바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모멘트. 자, 모멘트 B는 자, 2분의 오메가 L의 자승이에요. 그렇죠? 오메가의 자승. 자, 이쪽 부분을 딱 끊어서 봤을 때 여기서 오메가는 12kN per 메타로 주어졌고요. 메타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 요 지점, 즉 3분의 2 지점, 요 지점이죠. 자, 3분의 1, 3분의 2 지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딱 끊으면 요게 1m, 요게 2m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점, 여기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L 값은 몇 메타? 또는 메타는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2에 곱하기 1의 제곱. 그죠? 여기 부합이니까, 저기 부모니까 마이너스 놓고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6kN 메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서 그렇죠? 그죠? 내민보는 캔틀레바보로 설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등변 분포 하중, 즉 삼각형 하중일 때는 자, 3분의 1, 3분의 2로 끊어서 자,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표현하고 정리를 해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자, 알고 계시면 문제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자, 6번 문제도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강구조의 인장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 보면 순단 면적은 전단 지연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네, 전단 지연의 영향을 고려 산정한 것은 우리가 유효 순단면이라고 하죠. 네, 유효 순단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유효 순단면 면적이라고 하고, 2번 자, 유효 순단면의 파단한계 상태에 대한 저항계수, 인장 저항계수는 0.80이 아니고 얼마예요? 0.75가 될 것이고요. 3번 인장제의 설계 인장 강도는 총단면의 항복 한계 상태와 유효 순단면의 파단 한계 상태에 대한 산정된 값 중 큰 값이 아니고 무슨 값이에요? 작은 값으로 진행을 해줘야겠죠. 가혹하게 작은 값으로 진행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재 총단 면적은 부재축의 직각 방향으로 치정된 각 요소 단면의 합이다. 맞는 내용이죠. 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우리가 다다음번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직각 방향이라는 말, 자, 이런 말들이 이제 뭐 수평 방향이라든지 평행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짐을 줄 때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역학 중에서도 이제 고체역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체역학, 즉 미소응력, 즉 미소단 면적을 갖고 자, 풀어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7번 그림과 같은 응력 요소의 평면적 상태에서 최대 전단 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나왔고요. 단 양의 최대 전단 응력이며 면내 응력만 고려한다라고 해서 여기선 최대 전단 응력을 풀어라, 즉 타우의 맥스를 뽑아달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고체역학에서 배우는 문제죠. 그죠? 네. 구조역학이라기보다 고체역학이에요. 이런 걸 고체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타우 맥스는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자, 타우 맥스는 자, 루트 2분의 뭐예요? 전체. 자, 제곱을 해주는데, 자, 우리가 수직응력, 수평응력에 대해서 합의 제곱이에요. 그죠? 자,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타우의 xy. 지금 한 방향 전체 방향이죠. 타우는 전체 방향으로만 주어집니다. xy 방향. 요것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는 지금
자, 시그마 x 값만 줄였을 거예요. 그죠? 시그마 x. y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요게 400 플러스 제로가 되고요. 자, 요게 제곱 플러스 타워 xy가 역시 400 주어졌죠. 400의 제곱. 자,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0 곱하기 10의 4승이 됩니다. 10의 4승이요. 자,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루트 20의 곱하기 10의 제곱의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고체력학에서 타워의 맥스를 구해주는 방법. 자, 요거를 알고 있으면 자, 풀 수 있는 문제였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역시 자, 요게 조금 이제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자, 지문이 길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많이 틀렸을 겁니다, 이거. 자, 콘크리트 내진 설계 기준에서 중간 모멘트 골조 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접합면에서 정힘 강도는 부힘 강도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2번, 부재의 어느 위치에서나 정 또는 부힘 강도는 양측 접합 부의 접합면의 최대 힘 강도의 6분의 1이 아니고 얼마냐면 5분의 1이죠. 네, 5분의 1. 자, 전형적인 암기형 문제예요.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는 우리가 일반 건축 구조는 암기형 과목이에요. 암기형 과목. 이해보다는 암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세세한 분수 숫자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숫자들이 거의 돌고 돌기 때문에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 맞은 지문들을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여러분들이 각각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점수를 하나 주는 문제 하나 출제가 됐죠. 자, 로드에 연결한 저항체를 집안 중에 삽입하여 관입, 회전 및 인발 등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집안의 성상을 조사하는 방법. 이게 뭐죠? 자, 사운딩에 대한 정의가 나왔네요. 그렇죠? 사운딩.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른다 내용을 모르면 숫자 나와 있는 게 답이에요. 네? 숫자의 답이라고. 자, 1번부터 볼게요. 조사 및 시험에서 구조 부재 치수는 위험 단면에서 확인해야 된다. 당연하죠. 가장 가혹한 면에서. 2번, 철근 용접 철망 또는 긴장재의 위치 및 크기는 계측에 의해 위험 단면에서 결정해야 한다. 자, 똑같은 말이 1번하고. 자, 도면의 내용이 자, 표본 조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도면에 근거하여 철근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자, 3번. 건물에서 부재 안전성을 재하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평가할 경우에는 슬래브 등과 같은 휨 부재 안전성 검토에만 적용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구조물의 평가를 위한 하중의 크기를 정밀 현장 조사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구하기 위한 하중 조합에서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하중 계수는 25%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5%가 아니고 몇 프로예요? 5%죠. 5%만큼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 모른다 자기가 그럼 3번하고 4번 정도 헷갈릴 텐데 모르겠다 그러면 숫자 나와 있는 게 답입니다. 네. 자, 됐고요. 자, 11번 문제. 자, 이것도 기본적인 정의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강관이나 파이프가 입체적으로 구성된 트러스로 중간에 기둥이 없는 대공간 연출이 가능한 구조 뭐냐? 즉 스페이스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구조. 자, 뭡니까? 바로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다. 자, 12번 문제. 자, 구조용 강제의 명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요령 갖고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암기가 안 됐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자, SN. 자,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 좋고요. 자, 건축 구조용 열관 아변 형광 SHN이죠. H 형광이 H. 그죠? 네. 보통 아변 형광이 H 형광이 많기 때문에 H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 구조용 탄소 형광 HSA. 자, HSA는 뭐예요? 건축 구조용 고성능 아변 강제죠. 건축 구조용 고성능 아변 강제예요. 아변 강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실 때, 자, 요령이 있는데, 자, 요런 거. 자, 보통 H자가 앞에 들어가면요. H자가 앞에 들어가면 하이예요. 하이. 즉, 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즉, 고성능이라는 얘기거든요. 고성능. 자, 고성능. 즉,
A자 들으면 고성능자가 붙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안 붙었죠? 그죠? 3번이 정답이에요. 건축구조용 고성능 아변강제다 라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자, 3번이 정답이고 또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용접구조용 내후성 자 열간 아변강제라고 돼 있고요. 자, 우리가 용접이라고 하는 건 뭐가 붙어야 되면 M이 붙어야 돼요. 마린. 그죠? 마린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후성 같은 경우는 A, 즉 어트모스피어. 자, 주변에 환경이 붙어야 돼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용 강제 명칭에 대해서 또 뭐다? 요령이 있다 이겁니다. 네,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건축 구조용 탄소 강과는 우리가 SNT죠. 그죠? SNT.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는 것이다. 네, 무조건 외우도 좋지만 자,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자, 아치 구조에서 아치의 추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버트레스. 그 다음에, 자, 연소가치 연결, 타이바 구속. 다 맞아요. 스테이 설치는 뭐예요? 스테이 설치는 아니죠. 자, 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횡력. 그죠? 횡력. 그 다음에, 자, 부재간 지지예요. 부재간 지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부재 있으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는 우리가 버팀대. 자, 스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스테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기본적인 또 정의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조적식 구조의 용어에 대한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대림벽은 비내력벽 두께 방향의 단위 조적객체로 구성된 벽체다. 비내력벽 두께 방향의 단위 조적객체로 구성된 벽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건 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대림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교차벽이잖아요.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 자, 내력벽에, 자, 자꾸 분필이 부러지네. 그죠? 네, 자꾸 분필이 부러져요. 그죠? 네, 내력벽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을, 자, 우리가 대림벽이라고 해요. 내력벽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 요거를 대림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됐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자, 속빈 단위객체, 조적객체는 중심 공간, 미세 공간 또는 깊은 홈을 가진 공간에 평행한 평면의 순단면적이 같은 평면에서 측정한 전단면적 75%보다 적은 조적 단위이다. 나중에 시험 문제 뭐 나오겠어요? 75%라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유효 보강 면적은 보강 면적의 유효 면적 방향과 복양면 사이 각이 코사인 값을 곱한 값이다. 자,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바꿔 나올 수 있고요. 자, 환산단 면적은 기준 물질과의 탄성비에 비례하여 근거한 등가 면적이다. 비례, 반비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지문이 바꿔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필 좀 하나 갈아 끼우도록 할게요. 네. 자, 됐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도 역시, 자, 기본적인 암기형 문제고요. 자, 경골목 구조 바닥 및 기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출제될 수 있는, 자,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문제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죠? 1번, 바닥의 총하 중에 의한 최대 처짐 허용 한계는 경간의 240분의 1로 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답이 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바닥장선 상호 간의 간격은 650mm로 한다. 맞고요. 650mm 이하로 한다. 자, 3번 줄기초 기초벽의 두께는 최하층 벽 두께의 1.5배 이상. 그죠? 1.5배. 자, 그 다음에 150mm 이상. 자, 여기 나중에 시험 문제 바뀌어 나옵니다. 4번. 자, 바닥 덮개에는 두께 15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을 사용한다. 요게 틀렸네요. 그죠? 요게 15mm가 아니고 몇 mm예요? 18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을 사용한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구조역학 문제가 또 출제됐네요. 자, 구조역학 문제지만 아주 평이하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죠. 네. 자, 우리 델타를 구하는 문제죠. 그죠? 델타. 자, 그림과 같이 균질한 재료로 이루어진 강봉에 자, 중심 축하 중 P가 작용하는 경우 강봉이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네. 자, 이 문제는 지금 그림이 안 나왔네요. 그죠?
네, 원래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그림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림 하나 제가 그려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강봉이에요. 이런 강봉. 자, 이런 강봉이고, 자, 이쪽에는 지금 쭉 들어가면요. 자, 여기에 이제 길이는 2분의 1이고요. 자, 스케일 보지 마세요. 그죠? L이고요. 단면적은 요게 A예요. 요게 단면적은 A고, 그 다음에 요게 단면적은 2분의 A입니다. 네, 요 그림을 갖고 풀어주는 문제예요. 요걸 갖고 풀어주는 문제고, 자, 요때의 강봉이 늘어난 경우, 자, 축하중이 P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축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델타 L, 우리가 델타 L은, 자, 델타 L을, 자, 기본 공식이 2A분의 PL이에요. 그죠? 2A분의 PL. 자, 그런데, 자, 여기 쪽 부분하고 여기 쪽 부분을 합산해서 전체적인 델타 L을 구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임의로 1번 구간, 그 다음에 요거를 2번 구간, 이렇게 놓고 좀 풀게요. 자, 그러면 1번 구간의 델타 L1은, 자, 2A분의, 자, L이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이렇게. 자,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구간 델타 L의 2는, 자, 여기서는 단면적이 바뀌었네요. 2의 2분의 A분의, 자, 뭐예요? PL.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델타 L은 1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자, 2A분의, 자, PL, 2로 나눠주고요. 플러스 2A에 나누기 2에, 자, 그 다음에 PL,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자, 정리를 해주시면,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죠. 그죠? 정리를 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2A분의 5PL, 이렇게 나옵니다. 5PL. 그죠? 자, 그럼 정답이 몇 번이죠? 네, 3번이 되죠. 여기서는 우리가 공식을 쓰는 거 다시 A로 나왔죠. 똑같은 말이잖아. 2A랑 A랑. 자,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전부 다 2A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강축임을 받는 이축 대칭 H형광 컴팩트 부재. 자,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컴팩트, 비컴팩트. 자, 컴팩트는 우리가 횡자굴에 대한 저항이 좀 큰, 그렇죠? 네. 자, 판폭비가 좀 작은, 네. 이런 내용이죠. 자, 1번에 설계인강도 산정 시 휨 저항 계수는 0.85다? 0.85가 아니고 얼마예요? 0.90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소성 휨 모멘트 강제 인장 강도의 소성 단면 계수를, 소성 휨 모멘트는 강제 인장 강도의, 자, 소성 단면 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여기가 인장 강도가 아니고 뭡니까? 항복 강도죠. 항복 강도, 소성 단면에서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3번, 보의 비지지 길이가 소성 한계 비지지 길이보다 큰 경우 횡자굴 강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죠? 비지지 길이가 커지기 때문에 횡자굴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4번, 자유단이 지지되지 않은 캔틀레버와 내민 부분의 횡자굴 모멘트 수정 계수는 2이다? B가 아니죠. 얼마야? 1.0이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게 1번, 2번, 4번. 자, 숫자에 틀렸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곱해주느냐?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구조역학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자굴 길이가 4m고요. 자, 직경이 100mm인 원형 단면 압축제의 세장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세장비 구하는 공식 우리가 람다는 자, R분의 뭐가 돼요? LK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의 R은 뭡니까? 단면 2차 반경이죠. 단면 2차 반경. 자, 단면 2차 반경인데 여기서 원형 단면이 돼요. 원형 단면.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4분의 B 이렇게 구해 두시죠. 자, 그리고 유효 LK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유효 길이가 우리가 4m로 주어졌고요. 자, 그리고 D값, 직경은 100mm니까 m로 통일한다면 0.1m. 자, 4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산수로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160이 나오게 되죠. 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됐고요. 쉬운 자, 문제였고요. 자, 19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9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좀 까다롭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계산의 근사치를 자 나타내봐달라
라고 나온 문제고요. 좀 어려웠습니다. 자, 19번.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보호 단면에서 극한 상태에서 중위축 위치 C에 가장 가까운 값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요때 뭐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 20MPa, 그 다음에 철근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400MPa로 가정하고, 자, A의 S, 자, 요게 좀 소문자죠, 그죠? A의 요거죠. 네. 자, 인장 철근량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식을 섞어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되죠. 네. 뭐하고 뭐냐면 우리 같은 까불러 깊이 식을 있죠. 자, A는 베타 1 곱하기 C, 그래요. 중위축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구하고, 자, C로 우리가 요걸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C는 어떻게 돼요? C는 베타 1분의, 자, A,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자, 여기서 A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풀어줄 수 있냐면 0.85 FCK의 B 분의 자 AS 인장철근량 곱하기 자 FY 항복 강도 이렇게도 풀어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C는 베타 1분의 A 값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0.85 FCK B 분의 자 인장철근량의 항복 강도 이렇게 곱해주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베타 1이 우리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콘크리트 설계 압축 강도가 28MPa 이하기 때문에 자, 베타 1은 0.85 값을 갖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0.85 분의 자, 0.85 자, FCK가 20으로 주어졌죠. 그죠? 20이고 자, B 값이 400ml로 주어졌고요. 그죠? 자, 분의 AS가 1700인가요? 자, 1700, 그 다음에, 자, FI 값이 400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자, 풀어주시면 얼마나 하면 117.647mm가 나오대요. 자, 그래서 가장 근사치 얼마입니까? 3번. 그죠? 117.6mm. 자, 그래서 등가블럭 깊이 부분을, 자, 진행을 식하고, 그때 A값. 자, 요거를 넣는 거하고, 자,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풀어주는 문제였다. 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기초 지반의 지지력 및 치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즉시 치마량은 지반을 탄성체로 보고 탄성 이론에 기초한 지반의 탄성 계수와 간극비? 네. 간극비를 적절히 설정해 산정할 수 있다? 간극비가 왜 나옵니까? 그죠? 네. 자, 간극비가 아니고 뭐라 그래? 이걸 포화송비라고 하죠. 그죠? 간극비가 아니고 뭘 고려해야 돼? 포화송비. 그렇죠? 네, 여러분 지문을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그대로 풀 수 있던 문제예요. 지시마량은 지반의 상태를 탄성체로 보고 탄성 이론에 기초한 지반의 탄성 계수와 포화송비를 적절히 설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3번, 4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자, 2번 과대한 치마를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적당한 계수의 신축 조인트를 두거나 그죠? 신축 조인트, 그죠? 조인트를 두거나 자, 상부 구조의 강성을 크게 하여 유해한 부등치마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3번, 기초는 접지압이 집안의 허용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요게 이제 지문이 자, 출제가 됐었죠. 그죠? 최근에. 자, 그 다음에 4번, 허용 치마량은 집안 조건, 기초 형식, 상부조 특성, 주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 유해한 부등치마가 생기지 않도록 정해야 된다. 4번 같은 국어적인 요소예요. 어떻게 틀린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네요.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 기초적인 즉 구조역학을 뺀 일반 구조하고 그 다음에 구체 구조 쪽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지문, 기본적인 숫자들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구조역학에서도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자, 보통 보면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자, 중요한 이론들 위주로, 자, 거기 이론에 나와 있는 숫자들 위주로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자, 지금부터 정리를 조금씩 하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숫자들을 외우신다면, 자, 지방직 건축 구조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70점 이상은 다 획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수업 때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